안녕하세요, 김느킴입니다. 당장 나한테 큰 돈이 주어진다면 뭐부터 하고 싶으신가요? 집부터 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부동산, 특히 서울 아파트는 투자에 있어서 항상 불패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면만 보고 서울 아파트는 다 오르는구나 생각하시면 저처럼 아주 큰 코를 다칠지도 모릅니다. 들어감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제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 저는 결혼을 하고 서울 소재의 신축 아파트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놀랍게도 나홀로 아파트, 단독 아파트였죠.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지하철역이 2개 있었고 5분 거리엔 초등학교도 있고, 뭐 그렇게 큰 입지 요건은 아니겠지만 구청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평수는 18평보다 조금 더 작은 아담하고 귀여운 집이었죠. 특이사항으로는 아주 넓은 테라스가 있어서 특히나 신혼부부였던 저와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환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거죠. 그렇다 해도 이게 제가 이 집을 사고 크게 손해를 봤다던가 혹은 문제가 크게 있었다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나홀로 아파트를 절대 사면 안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다만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꽤나 큰 단점이 하나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장점을 보자면, 나홀로 아파트는 주변 단지 아파트들보다 당연히 연식도 좋은데 가격은 거의 반값 수준이라는 최고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처음 시작부터 서울 시내 좋은 단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완전 구축으로 가거나 빌라 같은 것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곳은 주차도 힘들고 좀 오래되면 시설도 좀 별로고 그렇죠. 여기서 또 문제인 게, 우리 세대는 대부분이 이 아파트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가 디폴트 값이라는 게 좀 큽니다. 이게 배부른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내 한평생 아파트 삶이 전부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나도 결혼하면 아파트에 살고 싶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혼부부들의 니즈를 조금이나마 충족해주는 게 빌라도 아닌 오피스텔도 아닌 단독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단독 아파트의 가격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자금을 받기에 아주 딱 적당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평수마다 지역마다는 다르겠지만 서울이라도 싼 건 3억부터 해가지고 4억, 5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에 딱 맞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요즘 나홀로 아파트가 그냥 구색만 갖추고 대충 지으면 잘 안 팔립니다. 기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도 많고 자재가 엄청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잘 고르다 보면 생각보다 좋은 컨디션의 깨끗한 신축급 매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런 나홀로 아파트가 좋다는 것과 구입한다는 거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기 전에는 집값이 오르면 오만 욕을 다 하겠지만, 막상 내가 집을 사면 내심 그 욕을 좀 줄이고 내심 가격이 오르길 바라겠죠. 아니 당연하지, 주식 사고 주식 가격 떨어지길 바라겠습니까? 부동산도 엄연히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가격이 조금 오르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적어도 물가 상승분만큼은 오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집은 서울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보다 손해를 보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단독 아파트와 단지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시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아파트는 시세가 잘 없어요. 빌라랑 똑같죠. 단지 아파트는 단지 내 매물도 많고, 타 단지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건설사에서 비슷하게 지어놓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얼추 같은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 아파트는 중소 건설사가 만들어서 바로 옆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아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완전히 다른 매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한 동밖에 없어서 자체 매물수도 매우 적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1년 동안 한 건이 거래될까 말까 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변동이 있어도 우리 집은 1년 전 거래밖에 없다는 단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로는 아파트로 되어 있겠지만 투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싼 것이겠죠. 아니 왜 신성한 집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세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욕망의 항아리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투자 가치가 없는 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었어도 직장 때문이든 아기 때문이든 집 크기를 키우든 이사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런데 단독 아파트는 진짜로 안 팔립니다. 대신 전세를 두면 금방 나가요. 그 말이 뭡니까? 아무도 사기는 싫은데 빌려서 살고는 싶은 곳이란 거죠. 저도 이사를 계획하고 너무 안 팔려가지고 가격을 1,000만원씩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단지 아파트에서는 가격 내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파란색 화살표 떠있으면 이거 문의도 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집은 1,000만원을 내려도 전화 한 통이 없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영끌 쪽이다 뭐다 서울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서러움은 더욱 컸습니다. 물론 집이 안 팔린 이유는 여기서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테라스, 신혼부부의 환상인 그 테라스가
문제가 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희는 처가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있었고 테라스에서 맥주 한 캔 까는 환상도 있었고 파라솔 치고 커피 한잔 하는 로망도 있었기 때문에 이 테라스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 테라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 가치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집은 같은 평수인 윗집보다 7천만 원이 더 비쌌어요. 테라스의 서비스 면적 가격이죠. 이 정도면 중고 S클래스로 노려볼 만한 가격이기도 하죠. 물론 테라스가 매우 넓었었기 때문에 아주 잘 쓰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냉정한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 돈씨 더 넓은 집 가고 말지였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로망보다는 집의 크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저나 제 아내가 우리의 신혼집을 싫어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중고 벤츠도 사고 유튜브도 했고 소중한 아기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엄청 의미 있는 집이기도 하죠. 다만 이 컨텐츠를 찍는 이유는 저희와 같은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단독 아파트와 같은 집을 사더라도 장단점은 알고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